안녕하세요. 어더바이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입니다. 이 시간은 함께 보시는 분들에게 양악과 윤곽의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전형적인 3급 부정교합 케이스입니다. 측면 사진을 보게 되면 아래턱이 윗턱에 비해서 상당히 앞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치 초생딸과 같은 모양 혹은 바나나와 같이 가운데가 좀 우묵하게 좀 꺼지면서 입체적인 느낌이 많이 떨어져 있는 얼굴형을 볼 수 있습니다. 치아의 관계로 본다면 아래치아가 위치아보다 앞쪽이 위치하기 때문에 앞치아로는 음식을 거의 먹을 수 없고 어금니의 일부를 사용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중심축이 틀어져 있어서 우측으로 턱이 살짝 돌아간 케이스입니다. 교정을 위해서 양악수술이라는 수술법과 윤곽수술이라는 수술법이 동시에 활용되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양악수술을 통해서 건강한 교합을 회복시키고 비대칭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제가 의사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케이스입니다. 수술 전 환자의 측면 사진을 본다면 누가 봐도 좀 얼굴형이 이상한데? 뭔가 좀 불편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아래턱이 굉장히 성장을 못해서 목하고 턱 사이 공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위쪽, 위치아와 위턱은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데도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었고요. 실제로 식사를 할 때에도 질긴 음식은 거의 먹을 수가 없었고 면이나 죽 같은 것들을 주로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악을 앞쪽으로 전진시켜주고 상악을 후방으로 이동시켜 주어서 윗턱과 아래턱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첫 번째인데요. 아래턱이 저렇게 작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술을 하기 위한 마취부터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술 시에도 3번의 시도 만에 겨우 마취가 성공을 했고요. 상악은 양악수술만이 아니라 돌출 수술과 병행해서 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하악은 최대한 전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앞턱은 2부 성형수술을 통해서 좀 더 앞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수술을 사용했습니다. 수술 후에 가족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고, 이 친구는 정말 제가 의사생활하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굉장히 인상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본인의 외모가 남성적인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셨던 케이스입니다. 좀 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인상을 갖기 위해서 윤곽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돌출된 광대, 강한 사악턱에 대한 수술을 했습니다. 앞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앞턱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수술을 했습니다. 또 눈썹뼈도 굉장히 튀어나와 있어서 인상이 강하다라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눈썹뼈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수술을 병행했습니다. 사실은 양악수술을 미용적으로 좀 더 적용했더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가능했던 케이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입이 좀 돌출되어 있었고 입술도 약간 두툼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는 좀 강한 인상이 있었는데, 교합이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 비워내고 양악수술을 선택한 대신에 입술의 두께를 조금 얇게 만드는 그러한 수술법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윤곽수술로 좀 더 좋은 균형을 만들어 본 케이스입니다. 위아래 길이는 조금 짧은 편이고 폭은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사각형에 가까운 혹은 많이 동그란 느낌의 얼굴로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얼굴형을 가진 분들의 고민이 첫 번째, 모자를 썼을 때 일단 굉장히 예쁘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도 잘 하지 못하게 되죠. 이분의 경우 앞턱은 인공물질이 아닌 본인의 뼈 이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앞턱의 길이를 회복했고요. 광대와 턱에 폭을 줄여주어서 길이와 넓이의 폭을 맞추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아름다운 눈, 코, 입이 더 잘 보이게 되었고 전체적으로도 좀 더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의 얼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 친구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이제는 모자를 써도 예쁘게 됐다는 거, 선글라스를 끼는 게 굉장히 편해졌다는 말을 저한테 해줘서 저도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케이스는 윤곽수술을 통해서 얼굴형의 변화를 바꾼 케이스인데요. 이런 정도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경계선에 있는 환자라고 봅니다.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는 아니고
충분히 예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수술 후에 좀 더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수술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광대와 턱선의 변화를 통해서 좀 더 여성스러움을 좀 강조한 수술인데요. 어떤 분들은 수술 후의 변화를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술 후에 저 둥근 느낌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듯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수술하는 선생님과 오랜 상담을 통해서 수술의 방향,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한 후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술 후에도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남자분 사례인데요. 실제로 얼굴형에 대한 변화 중에서 남자분을 수술하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인상이 강하더라도 턱이 좀 강하게 발달돼 있어도 남자다운데 어때? 남자다우니까 괜찮아. 이런 범주가 굉장히 넓죠. 여자분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남자분들의 선택은 훨씬 적은 건 사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직하게 난 좀 더 잘생겨지고 싶어, 난 좀 더 멋있는 느낌이고 싶어, 그리고 좀 촌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세련된 느낌이고 싶어, 그걸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던 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얼굴의 개성에 해당하는 눈, 코, 입을 많이 변화시키기보다는 얼굴의 빈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얼굴형의 변화를 통해서 좀 더 스마트하고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얼굴형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수술 전에 보여주었던 좀 강한 인상,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은 살짝 줄어들고요. 조금은 부드럽고 조금은 살짝 어려 보이는 그런 얼굴형을 만들었습니다. 수술의 만족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느낌을 찾았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악과 윤곽의 케이스별로 사례를 한번 보았습니다. 두 수술은 사실 적용점도 다르고 수술법도 다르고 결과물도 다르기 때문에 두 수술 간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존재하고요. 또한 수술로서 가져갈 수 있는 결과물도 다르게 됩니다. 오늘 보여준 케이스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저는 보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호바이 성형외과 오창현이었습니다.